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학기 솔브드 중급반 3강 C++로 손쉽게 Q 덱 다루기 그리고 DFS, BFS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리포 방식의 후입 선출 방식의 스택을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first in, first out, 선입 FIFO 방식의 선입 선출 Q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면 되는 게 그 줄서기, 식당 줄서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저희가 식당 가서 밥 먹나 그러면은 줄 서 있으면 앞에 사람이 먼저 먹고 뒤에 사람이 나중에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큐입니다. 그래서 큐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기 같은 이제 뭐 여러 개의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프린터기 같은 데 쓰이고 이거 뭐 스플링풀이라고 뭐 나중에 따로 배우실 분들은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큐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큐에 넣는 작업을 NQ라고 하고요. 스택의 푸시랑 똑같고 DQ 이제 빼는 작업을 DQ라고 합니다. 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을 프론트, 맨 뒤를 리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넣으면은 이렇게 프론트 뒤로 이렇게 쌓이고요. 나갈 때는 프론트부터 앞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림 잘 참고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늘은 안 다룰 건데 원형 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나 뭐 C++ 등 다양한 자료 구조에서 배열로 구현을 할 때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큐 자체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직접 찾아보시면서 왜냐면은 이번 다룰 STL 라이브러리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찾아서 본인이 한번 직접 구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STL 라이브러리 Q로 넘어갈게요. 샵 include Q로 가져올 수 있고요. Q, Q 자료형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고 Q.push 데이터 해서 Q의 데이터를 push, enq 하는 거죠. 그리고 Q.pop을 해서 Q의 프론트 데이터를 삭제하고요. Q.front 해서 Q의 프론트 데이터를 가져오고 Q.back 해서 Q의 리어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Q.size를 통해서 Q의 크기를 가져오고요. Q.empty를 통해서 Q가 비어있으면 1 아니면 0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스택 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swap AB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Q와 BQ의 데이터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사용하는 거는 이따가 DFS, BFS 사용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관련 문제로는 뭐 단순 Q 구현에서 카드 문제라 해서 줄 세우는 문제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덱인데요. 덱 같은 경우는 양방향에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같은 경우에 NQ 하면은 이제 리어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DQ 하면은 프론트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add 프론트 하면은 프론트 이제 앞쪽에 원소가 추가가 되고요. remove 프론트 하면은 앞쪽에 원소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 뭐 add 리어, add 뭐 remove 리어 이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STL도 덱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샵 include 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덱 자유형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덱 프론트, 덱의 맨 앞 데이터 반환, 덱.백, 덱의 맨 뒤 데이터 반환, 덱.푸시 프론트, 맨 앞에 데이터 추가하고요. 푸시백 마찬가지로 맨 뒤에 데이터 추가하고요. 팝 프론트, 맨 앞에 데이터 삭제하고 팝백, 덱 맨 뒤에 데이터를 삭제해줍니다. 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요. 덱점 insert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되게 특정 위치에 원소를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벡터 같은 리스트에서 보통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리스트를 한다면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이레이즈도 마찬가지로 특정 위치의 원소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점 이레이즈 시작 위치 끝 위치를 해서 되게 특정 범위에 있는 원소를 삭제해 주고요. 수업 AB를 통해서 A 덱과 B 덱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덱점 클리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덱의 모든 원소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덱점 사이즈를 통해서 덱의 크기를 반환할 수 있고요. 덱점 empty를 통해서 덱이 비어있으면 1, 덱이 아니면 0을 반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덱 관련 문제는 이제 뭐 제가 열심히 잘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Q 관련된 문제나 그런 거 보면은 앞뒤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다 잘 분석을 해보면서 덱 사용을 STL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에 Q와 덱을 조금 짧게 분석하고 넘겼는데요. 이게 사실 Q와 덱 자체는 구현 자체에서 조금 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오늘 뭐 STL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DFS랑 BFS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FS 같은 경우에는 네, DFS, BFS라고 되어 있는데 DFS는 Depth First Search의 약자입니다. 이거의 약자이고요. BFS는 Best First Search의 약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이 베니스가 저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알려드리자면은 뎁스 퍼스트 서치라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불리고요. JFX 같은 경우에는 네,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탐색 방법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D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이제 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이 연결된 거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배울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들을 탐색을 할 때 DFS랑 BFS라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를 하나씩 다 가보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DFS랑 BFS의 차이점은 DFS는 나는 이쪽 길로 쭉 먼저 갈래. 그 다음에 이쪽 길에서 여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한쪽 길을 먼저 파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DFS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BFS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갈 길에 가짓수를 다 Q에 넣어놓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A에서 출발해서 여기랑 여기를 먼저 방문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B를 방문을 했었을 때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전부 다 Q에 넣고 C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Q에다 다 넣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으로 방문하는 순서가 B, 이제 여기서 B에서 넣었으니까 B에다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E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봤던 F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G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봤던 것들을 다 넣어줘요. H, I 넣어주고요. E에서 봤던 J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BFS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메모장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DFS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노드가 DFS는 스택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택을 활용을 했을 때, 뭐, 앞에 보인 A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일단 맨 처음에 넣고 시작을 합니다. 자, 스택에 A를 넣었고, A 탐색했네. 이거 하나 탐색한 것들, 한 것들. 이렇게 해줄게요. A를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지우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바로 앞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넣습니다. B랑 C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B가 먼저 들어갔으니, B가 이제 먼저 들어갔으니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B 들어가고요. B 들어가고 B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 것들을 다 스택에 넣습니다. 그래서 뭐 D, E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탐색 끝났으니까 제가 앞에 있는 D로 가야죠. 이렇게 D로 갑니다. D로 가서 또 자기가 탐색한 것들을 넣어요. 그래서 H, I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래서 D 탐색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거 빼야 되니까 H를 탐색하게 됩니다. H 탐색하고 H엔 아무것도 없네 해서 스택에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맨 앞에 있는 게 I니까 그 다음에 I를 탐색을 하고요. I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I 지워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니까 2를 탐색해주고요. 2에 J 붙어있네 해서 맨 앞에 J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J 탐색했을 때 J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J 빼주고 이러면은 몇 정도는 다 탐색했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C 탐색해주고 그거에 연결돼 있는 F, G 이렇게 탐색해주면은 이제 뭐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탐색이 되겠죠. BFS는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FS인데요. BFS 메모장이 좀 커가지고 BFS는 보시면 얘는 Q로 작동을 하거든요. BFS, Q, 탐색한 것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똑같이 A를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를 넣었고요. A 탐색했으니까 여기다 빼줄게요. A 탐색했고 그 다음에 Q에다가 저희가 A에서 봤던 것들 B랑 C를 넣어줍니다. B랑 C를 넣었는데 아까 스택은 이 왼쪽에서부터 빠졌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스택과 반대로 작동을 하죠.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B에서 일단 B를 탐색을 했으니까 B를 빼주고요. B를 빼주고 B에서 봤던 D2를 여기다가 뒤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거 Q에서 실행할 거는 C겠네요. 그러면은 C를 탐색을 해주고요. C 탐색한 다음에 C에서 봤던 F랑 G를 넣어줍니다. F, G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를 봤었네요. 그러면은 Q에서 D 빼주고 D에서 이제 봤던 것들을 넣어줍니다. 3개 H랑 I 봤으니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봤으니까 1을 빼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2에서 J를 봤네 하면은 스택맨 끝에 J를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은 이런 순서대로 탐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FS, DFS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코드를 조금 제가 긁어 왔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저희는 이제 미로 알고리즘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로의 상황이 어떠냐고 저희는 가정을 할 거냐면은 자, 시작 코드가 자, 입력을 뭐 몇 곱하기 몇 칸을 받는다 쳐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칸을 받았을 때 자, 시작하는 공간을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자, 벽을 1이라 치고 비어있는 공간을 0이라 치고 도착하는 곳을 2라고 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이런 식으로 미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써볼게요. 대충. 네, 이런 식으로 미로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컴퓨터가 판단을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방법을 조금 구현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뚫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찾는 알고리즘이 DFS랑 BFS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DFS랑 BFS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D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S가 시작점이거든요. S를 스택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스택 써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택이 비지 않았을 때 동안 계속 반복을 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에다가 스택의 파판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스택에 이 시작 지점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x, y 좌표로 쳐가지고 0, 0, 0, 0이 들어간 거죠. 0, 0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고요. 들어갔고 만약에 커런트 로케이션이 타겟 로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착 지점을 2로 잡았으니까 자 2가 이제 이 조건이 자기 있는 위치가 2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만약에 커런트 로케이션이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면은 방문한 곳으로 이것을 색칠한다. 자, 이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방문하지 않았던 곳으로 칠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따가 길을 갔을 때
만약에 여기로 갔는데 실수로 이 위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0은 방문하지 않은 길로 치고 그리고 방문한 길을 1로 채울 거예요. 왜냐면은 벽으로 채워야지 다시 안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 0번 00 칸을 채워야겠죠? 00 칸을 채우고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for direction인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로케이션을 이거를 보고요. 다음 로케이션이 유효하다. 유효하면은 색의 다음 로케이션을 푸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로케이션이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자, 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벽으로 가면은 유효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 미로를 밖으로 나갔을 때 빈칸으로 가면은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자, 00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위에 칸은 뭐 0 마이너스 1이네요. 유효하지 않죠. 자, 오른쪽 벽이네요. 유효하지 않죠. 왼쪽 마이너스 1, 0 유효하지 않죠. 아래쪽 0, 1인데 0, 1인데 칸이 0이니까 유효하죠. 그러니까 스택에다가 0, 1 좌표를 넣어줍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도 내 방향 이렇게 탐색하고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쭉 반복해서 2에 도달했을 때 커런트 로케이션이 타겟 로케이션이니까 참을 반환한다. 이 미로는 유효하다. 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간에 1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자 여기를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 전부 다 뒤에 1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1로 돼 있고 왜냐면 길이 이렇게 쭉 왔으니까 자기가 온 곳을 다 1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주변에 유효한 칸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스택이 비게 됩니다. 왜냐면은 스택에 이거를 다 넣을 때까지 뺐으니까 넣고 그 칸을 갈 때마다 스택을 뺐으니까 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칸에서 이제 주변에 유효한 칸이 없으니 while문이 끝나게 되고요. 리턴 true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리턴 false 즉 이제 미로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BFS도 이런 간단한 길은 이제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뭐 Q 체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미로가 이제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경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갈림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뭐 일단 방금 이거 하기 전에 했던 미로는요. BFS랑 DFS랑 이제 길 한 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따로 언급 안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도 0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일단 DFS 먼저 해볼게요. 0, 0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0, 0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제 자기가 있는 자리를 1로 만들어야 되죠. 1로 만들어주고 이거 옆에다 붙여놓을게요. 아래다 붙여놓고 그러면은 여기를 1로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유효한 거 찾았으니까 0, 1 넣어주고 스택에 0,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죠. 그 다음에 아래 유효한 거 찾았으니까 0, 2 0, 2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게 자기 칸을 일단 만들고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쪽이 그거잖아요. 아래쪽이 먼저 나왔는데 일단 보면은 DFS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을 먼저 탐색하겠죠. 그러면은 1, 2번 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택에 그 세 번째 칸 0, 3번 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1, 2번 칸을 먼저 탐색을 해야겠죠. 이게 스택이 앞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효한 칸이 몇 칸밖에 없죠. 여기가 이제 2칸이죠. 이 칸에서 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위랑 아래 칸이 먼저인데 이거를 따라서 보면은 위 칸이 제 그거니까 위 칸이 나중이니까 아래 칸 먼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스택이 이 친구 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번째 칸이지?
2, 3인가요? 네, 2,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기 자신을 1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여기 부분을 이 부분을 담겠죠, 나중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어디지? 이, 이 1번 칸이죠. 1번 칸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1번 칸에 그러면은 먼저 탐색을 하겠네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1번 칸 탐색해서 자, 여기 1로 바꾸고 다시 그러면 여기 또 1로 바꾸고 해서 자, 스택에 뭔가가 남았음에도 이미 탐색을 끝낸 상태가 됐죠. 이렇게 최단 거리로 와서 이렇게 최단 거리를 찾는 특성이 있어요. DFS는 사실 최단 거리 찾는 특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래 BFS 의사 코드 보면서 BFS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BFS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Q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 느낌은 비슷해요. 자, 자기가 방문했던 곳을 마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간 곳을 Q에다가 넣어줍니다. 간 곳을 Q에다가 넣어주고 뭐 네, 자기가 방문했던 곳을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를 방문했다고 넣어주고요. 마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Q에다가 이걸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Q가 비어있지 않았을 때 커런트 로케이션에다가 DQ를 해서 넣겠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커런트 로케이션 is the target location. 그러니까 커런트 로케이션 2라고 했을 때 어떤 트루를 해라. 뭐 참을 반환해라. 이거까지는 스택이랑 똑같고요. 보면은 디렉션 이렇게 반복하는데 다음 차례도 이제 이렇게 똑같고요. If the next log is valid, 만약에 다음 로케이션이 유효하다면은 다음 로케이션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로케이션들을 이제 NQ를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요. 한번 여기서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로가 있다고 돼 있을 때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하니까 내가 있는 곳을 여기 온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러면은 Q에서 지금 저희가 00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00에서 유효한 거 찾으면은 01 들어가죠. 01 들어가죠. 여기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1 들어가서 유효한 거 찾은 게 0이죠. 0이고 01은 저희 왔던 곳이니까 지우고 온 곳이니까 지우고요. DQ 해주고요. 그 다음에 02에서 이제 찾게 되는 게 우리가 아래쪽을 아까 먼저 찾았으니까 나 오른쪽을 먼저 찾네요. 오른쪽 먼저 찾으니까 0, 1, 2 먼저 넣어주고요. 0, 2는 DQ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얘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코가 아파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먼저 찾았으니까 여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래쪽 찾았으니까 여기 있는 03 넣어줍니다. 03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가 앞에 있으니까 1, 2를 먼저 가줄게요. 일단 자기 자신을 이걸로 만들었고요. 1, 2 방문했다고 치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2니까 2 넣어주는데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0, 3이 먼저 작동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잠깐 들렀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1이 되거든요. 여기 1이 돼서 이 0, 3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먼저 자기 1 만들어 주고요. 자기 윗칸인 자 윗칸이 나중에 가죠. 아래칸 먼저 가니까 여기에 2, 3 넣어주고요. 2, 3 넣어주고 그 위에 있는 2,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 나가고요. 그러면은 2, 3 탐색하니까 2, 3, 1 넣어주고
2, 3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1에서 위에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쭉 따라가서 길 한 개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DFS랑 다르게 Q는 그 모든 곳을 탐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위에랑 아래랑 보면 차이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갔는데 DFS는 여기도 안 가도 되는 곳도 가고 안 가도 되는 곳도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BFS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BFS가 여기서 그냥 언뜻 보면 좀 오래 걸려 보이는데 BFS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고 문제 해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DFS를 적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BFS를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력은 여러분들이 백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 길러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BFS, DFS 의사 코드로 보여드렸고요. 실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가 좀 긴데 좀 쓸데없는 코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 요소는 구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X좌표의 위치랑 Y좌표의 위치, IJ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택을 두 개를 만들었고 Q도 마찬가지로 이제 X좌표 위치, Y좌표 위치 이렇게 I랑 J로 변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BFS, DFS 정하려고 만든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DFS, BFS 보기 전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 알고리즘에서 그냥 동적 할당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미로 어떻게 입력받는지만 이렇게 써놨고요. 메소드 입력하면은 BFS인지 아니면 DFS인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플래그가 바뀌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불 리턴을 해서 플래그를 바꾸면은 만약에 뭐 3이면은 yes 아니면 no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 뭐 이거는 메모리 청소용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DFS 코드를 보면요. 이제 시작할 때 위치랑 시작할 때 위치 이렇게 봤고요. 배열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열 최대 사이즈인 n이랑 m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초기 위치를 스택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스택이 빌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스택 두 개가 동시에 연산이 되니까 MT를 일부러 하나만 넣었습니다. 함수를. 그래서 이것 동안 반복을 할 때, I, 지금 있는 위치를 now i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스택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팝이 아니라 탑으로 이제 명령어를 빼온 다음에 팝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여기도 J도 마찬가지로 탑으로 반환하고 팝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가 도착 지점이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위치가 도착 지점이다. 그러면은 3을 반환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위치가 0이다. 그러니까 벽이 아닌 곳이다. 하면은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벽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i에다가 1 빼니까 위쪽이겠죠. 위쪽 탐색해주고 위쪽 탐색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인덱스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거를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오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줬을 때 1이 아니면은 스택에다 푸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i가 m보다 크면은 그 이제 최대 그 배열의 최대 크기 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예외 처리 먼저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 검사를 해서 스택에다 넣어줍니다. J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return true를 해주고요. 아니다 그러면 return false 해줍니다. Q도 비슷해요. Q도 그냥 Q만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now i에다가 뭐 푸시 하는 건 똑같고 now에다가 Q점 프론트 써서 맨 앞에 있는 원소 반환해주고요. j에다가도 프론트 써서 맨 앞에 있는 원소 반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도 이거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3, 3,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하면은 불가능한 미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노라고 나오고요. DFS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1, 1, 1, 1, 1, 0, 0, 2 해서 DFS로 해도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3, 3, 마이너스 1, 0, 0, 1, 1, 0, 1, 1, 2 하고, 네, 가능하고요. 뭐 마이너스, 뭐 3, 3, 마이너스 1, 1, 0, 0, 0, 0, 0, 1, 2 이렇게 한 다음에 DFS에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FS랑 DFS 그리고 Q랑 택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